항구 도시 리버풀이나 맨체스터의 산업도시에서 더비는 도시의 파란색과 빨간색 반쪽을 나타내는 두 개의 이름으로만 캡슐화됩니다. 그런 다음 런던 국가에는 너무 많은 팀이 있으며 더비가 지역별로 플레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트넘과 아스날 사이의 북런던 지역은 항상 가장 피투성이이며 가장 적대적인 지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토너먼트 역사를 통해 두 팀의 팬들 사이에 무수한 말과 풍자의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의 게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큰 싸움 전에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약간의 예비 전술 분석을 제공합시다. 아스날, 토트넘은 론도의 위대한 전투에서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을 강조한다. 아스날, 토트넘은 테이블 상단으로 돌아섰다. 이 경기의 결과는 도로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 두 팀 모두에게 길고 야심찬 마음. 아스날은 현재 7경기에서 18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있는 반면 토트넘은 단 한 점 뒤처져 있다. 그들이 아스날에서 승리하면 4점의 격차로 상대를 떠나는 테이블의 상단을 통합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하루 후 메뉴를 플레이할 때와 동시에 그들은 완전히 기다릴 수 있고 자신의 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스날이 경기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유로파 리그 경기장에서 그들은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할 것입니다. 형성 테스트. 따라서 그들은 같은 도시의 상대와의 경기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문객 토트넘이 승리하면 특히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아스널을 꺾고 최고의 자리를 빼앗을 때 포수의 최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팬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것이지만 공정하게 말하면 쉽지 않으며 무승부는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콘테의 노력을 감안할 때 이 경기 후에 가능한 한 수비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와 주중 경기에서 경기를 치러야 할 것이다.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콘테 씨는 이번 주말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송을 위해 확실히 일하고 인력을 할당해야 합니다. 콘테는 확실히 C1컵에서 조기 제거에 대한 나쁜 평판이 계속 들끓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요소에서 우리는 모두가 플레이하고 승리를 원하지만 아스날 팀이 더 높은 결단력과 더 많은 이점을 가진 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계획하는 측면에서도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왜 그런가? 익숙한 게임 플레이 외에도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스날이 미켈 아르테타 감독 밑에서 특정한 플레이 스타일을 형성했다는 것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으며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상대에게 충격을 주는 어떤 종류의 스트라이크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바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사실 그의 성격과 함께 그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4231 계획 블록으로 놀 것입니다. 프레임의 람스데일 골키퍼, 쿼터백 우드는 세 가지 단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바, 가브리엘, 벤 화이트. 오른쪽 측면에서 나머지 위치는 진첸코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아마도 사비 미얼이 재생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티에르니. 사카 옆에서 토마스의 경기 능력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부상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그가 놀 수 없다면 다시 로콘카가 선택될 것입니다. 측면에는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스트라이커 예수에 대한 오데게어드의 지원과 결합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방문객 토트넘은 골키퍼 휴고 로리스, 크리스티아 로메로, 다빈슨 산체스의 부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남미에서 유럽으로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므로 체력도 문제가 될 것이다. 골키퍼 휴고 로리스가 맨에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를 교체하는 것은 3명의 센터백 중 포스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메로는 데이비스로부터 오른쪽으로 빗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다이어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두 윙어 포지션에서는 수비의 우선 순위가 여전히 나쁘기 때문에 아마도 세세뇽과 에머슨의 격투 듀오를 사용할 것입니다. 미드필드의 중심에는 여전히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그의 쌍이 있을 것이다. 케인의 공격에 관해서는 콘테는 그들 중 2명을 선택할 것이지만 손흥민, 리찰리슨, 쿨루세프스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두 팀이 게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느 정도 예측합니다. 우선 아스날은 짧은 플레이를 계속하고 람스데일 골키퍼에 잘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친숙한 홈사이드에서 공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방문자에 가까운 플레이가 공을 타는 과정을 통해 너무 큰 장애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피치 중간에 있을 것이고
피치에서 파르테이와 진첸코 위 서비스가 없다면 방문자의 미드필드 인터셉션 블록 위로 공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매우 빡빡하고 플레이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아스날은 공격할 때 2-3-5 포메이션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미드필더 링크를 끊으려 할 것이다. 5-4-1 포메이션과 번들과 중간을 가진 아스날에 따라서 토트넘은 1대1을 하고 간격을 봉인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을 홈팀에 양도했습니다. 페널티 지역이지만 아스날이 점령하면 수탁은 공격적으로 추격될 것입니다. 16m 50링전의 공. 아스날은 공을 배치하는 과정에 센터백을 사용할 것이며 그들은 마르티넬리와 사카의 도착과 함께 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자리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마르티넬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공을 얻고 위로 당길 수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카와 오데르고르도 엣지를 플레이하여 윙의 2대1 상황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토트넘이 추가 윙어를 사용하여 수비 지원에 합류할 경우 스매시를 통해 박스에 공을 넣기 위해 예수는 마르티넬리와 사카와 함께 트리오를 형성하는 왼쪽 날개에서 공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넓고 좋은 정렬로 움직이는 그의 노력 덕분에 아스날은 공을 제어하고 윙에서 윙으로 회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에슬리널은 사카가 1대1 드리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붙어있는 수비수를 지나쳐 공을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 경기를 볼 때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이 아니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은 오데르가드의 크로스로 되돌아갔고 크로스바를 향해 먼 포스트로 되돌아갔고 마르티넬리가 교차하고 있었다면 또는 공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멀리서 슛이었을 것입니다. 공격 템포와 집중력은 아스날이 경기 내내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토트넘은 항상 그렇듯이 양질의 역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자 측에서는 게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자연스럽게 방어 우선 순위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플레이는 공을 제어할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가능한 한 직접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들이 공을 배치하는 방법은 압력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아스날의 압박. 아스날이 일관되게 플레이한다면 롱볼은 좋은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고 해리 케인은 라인에 초점이 될 것입니다. 라인. 그런 다음 그는 양쪽 날개에서 수비 뒤에 팀을 만들 것입니다. 흥민, 쿨루세프스키, 리찰리슨의 스피드는 아스날의 풀백이 아직 물러나지 않았을 때 그 격차를 이용한다. 이것은 거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연극이지만 간격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극대화할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무겁다. 또한 해리카는 바로 뒤에 있는 격차를 악용하는 임무를 맡을 것입니다. 아스날 미드필드에서 가장 낮은 선수. 만약 로콘가이고 파르티가 아니라면 아스날의 센터백 듀오는 로콘가와 가까워야 할 것이다. 빠른 역습으로 토트넘이 공을 가지고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물러났을 때 토트넘은 다시 한번 해리 케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측면에서 공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케인은 중앙 미드필더 듀오와 협동하여 물러나 필드 한가운데에 3개의 피스를 형성하고 플레이를 묶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후 공은 2개의 날개로 계속되고 이명희 윙어는 손흥민이 평소와 같이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아스날이 제 시간에 타이트한 수비를 조직했다면 토트넘의 측면 수비 선수 2명이 겹치는 태클을 만들고 해리 케인이 싸우기를 기다리기 위해 공을 안으로 넣었을 것이고 그의 머리를 연주하는 그의 능력은 매우 좋았을 것이므로 겹치는 것 외에도 코너킥도 토트넘의 장점입니다. 수비 때 홈팀 아스날은 아마 4-4-2 형성으로 플레이할 것입니다. 날개의 틈새를 좁히고 한계 심기 단계를 제한합니다. 펜치가 해리 케인을 발산했다. 이 경우 쿨루스브스키 또는 흉민은 다시 공을 받기 위해 뒤로 물러나 까다로운 패스 능력을 사용하여 당겨 올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토트넘에서 뛰는 이러한 친숙한 방법은 볼 컨트롤을 좋아하는 팀의 조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이기거나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드에서의 선수의 성과와 경기 속도,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의 플레이로 토트넘은 리듬을 잡고 피치 중간에 공을 배치할 소위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플레이와 조각이 아스날보다 더 예측할 수 없고 개인적인 돌연변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스날은 더 명확한 철학과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치열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